철수가 물을 마시러 들어온다. 순자가 편지를 들고 서 있다. 이게 뭔가요? 여보! 이걸 어디서?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순자야, 미안해. 나와 우리 아이들은 뭐였어요? 대체 뭐였냐고요? 안개가 자욱한 논밭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70세 김철수입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은 거칠지만 40년 넘게 이 땅을 일궈온 농부의 손입니다. 허리는 구부정하지만 발걸음만큼은 여전히 묵직합니다. 철수는 매일 이 시간에 논둑을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켜온 습관이었지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고 지난 밤 꿈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는 걸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지요.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아니면 무엇인가 놓치고 온 듯한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68세 박순자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사용한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순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배추김치를 썰고 밑반찬을 그릇에 담는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지요. 벽에 걸린 시계가 6시를 가리킬 때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침 다 됐어요. 고맙소. 부부는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아침이었지만 40년 동안 쌓인 이해가 있었습니다. 철수가 국그릇을 들어 올리고 순자가 반찬을 건네는 모든 행동이 자연스러운 호흡 같았지요. 식사를 마친 순자는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방 장롱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 이불을 넣고 여름 혼이불을 꺼낼 때였거든요. 오래된 장롱문을 열자 나프탈린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순자는 차근차근 이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 덮었던 만화 캐릭터 이불, 둘째 딸이 신혼 때 선물한 고급 이불, 그리고 신혼 때부터 써온 면 이불까지. 이불을 모두 꺼낸 순자는 장롱 맨 아래 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종이 같기도 하고 봉투 같기도 했지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에는 철수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글씨체가 여성의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철수는 마당에서 농기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호미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삼날을 갈고 있었지요. 40년 넘게 사용한 농기구들이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철수의 흰 머리를 흩날렸습니다. 문득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혼 전 만났던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둔 기억이었는데 최근 들어 자주 떠올랐지요.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이제 70인데 무슨 옛날 생각을. 하지만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편지 봉투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사적인 물건을 함부로 뒤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부부간의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자의 글씨로 된 편지를 보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궁금증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게 뭘까? 순자는 편지를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봉투 안에 편지지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 겉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표 자리에 붙어있던 소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와 철수가 결혼한 것은 1983년 5월이었습니다. 즉, 이 편지는 결혼 전에 주고받은 것이었지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마당에서 호미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의 소리였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발견이 40년 결혼 생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결국 편지를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부부간의 예의보다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낡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찢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여성의 단정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첫 번째 줄을 읽는 순간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수야, 당신이 떠난 뒤 많은 일이 있었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리워한다는 말,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고 했잖아. 당신 걱정 말고 순자 씨와 행복하게 살아. 순자는 편지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온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시 읽어도 똑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혹시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싶어서였지요.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마당에서 농기구를 손질하던 철수가 물을 마시러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순자의 모습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철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장롱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지요. 이게 뭔가요, 여보? 철수는 편지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뭔가요? 순자의 질문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순자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순자야, 말해요. 이 편지에 나오는 아이가 뭐냐고요? 순자는 평생 남편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대답이에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지요. 철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과 아이가 생겼어. 하지만 당시 내 형편으로는 철수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장남이었던 자신에게는 책임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순자의 질문이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키우겠다고 했어. 나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그래서 당신은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40년 동안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었는데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이 이런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어디선가 남편의 아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아이가 어디선가.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버지를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수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들을 마음이 없어요. 순자는 철수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철수가 방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큰딸네 집에 가려고요. 순자야, 제발. 혼자 있고 싶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순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남편이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순자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편지를 보낸 그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4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삶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다짐이 생겨났습니다. 순자가 큰딸 미영이네 집에 도착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굳어진 표정을 보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우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때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빠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순자를 흘끗 보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미영아, 엄마는 괜찮으시니? 네, 괜찮으세요? 근데 아빠,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철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철수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사실 옛날에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미영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점점 놀라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순자도 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불안해졌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영숙이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제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그 여자의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미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그 사람이 아직 살아 있다오.
그리고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도 있다고 했어. 올해 39살이래. 순자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39살이라면 첫째 아들 민수보다 2살 많았습니다. 순자와 철수의 첫째보다 먼저 태어난 아이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는 미영에게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여보, 순자야, 39살이라고 했어요? 우리 민수보다 2살 많다고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부인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럼 내가 민수를 낳기 전에 당신한테는 이미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은 뭐였어요? 대체 뭐였냐고요? 순자는 전화기를 던질 뻔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첫째 아들을 낳으며 느꼈던 벅찬 감동, 철수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수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대낮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전해준 소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아직 혼자 살고 있다는 것, 아들 준호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끔 아버지 얘기를 한다는 것. 철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9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순자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철수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이 받았습니다. 미영아, 엄마 좀 바꿔줘. 아빠, 엄마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세요. 알아, 그래도 한 번만. 미영은 순자에게 전화기를 내밀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겠다고 하세요. 미영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지금은 통화하기 어렵다고 하세요. 순자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40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후회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메말랐습니다. 39년 동안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컸을 거 아니야. 그 여자도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미영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산책을 나왔습니다. 미영네 집 근처 작은 공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문득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그 39살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 철수를 닮았을까? 아니면 어머니를 닮았을까? 아버지에 대해 원망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궁금해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여자 영숙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 대해 궁금해지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만큼이나 호기심도 생겨났습니다. 내가 만나볼까?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모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40년 동안 몰랐던 또 다른 가족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몰랐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진실과 마주하는 것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마을 이장에게서 영숙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영숙 씨 댁 맞나요? 네.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순자는 전화기를 놓을 뻔했습니다.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니. 그럼 최근에 마을 이장에게 연락한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럼 지금 누가 살고 계세요?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김영숙 씨 아들이에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철수의 아들이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순자의 정체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혹시 김철수 씨의 부인이신가요?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한테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순자 씨와 결혼했다고. 순자는 놀랐습니다. 영숙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원망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좋은 분과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고. 준호의 말에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과 달리 영숙에게 원망이나 미움이 없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있어요. 한번 만나서 드릴게요. 순자는 만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준호가 제안한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순자가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는 순자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예요. 준호가 건넨 편지 봉투는 순자가 본 것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자의 얼굴이 점점 놀라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편지에는 뜻밖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 철수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고마워한다는 것, 그리고 준호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왜 이제야 주는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사실 제가 숨겼어요. 그때 교회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돌아보니 둘째 아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목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 여기서 뭘? 어머니, 설명드릴 게 있어요. 민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에요, 제 형. 준호가 민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민호와 준호가 형제라니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민호는 순자를 교회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준호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3년 전에 준호 형을 만났어요. 우연히요. 민호가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아버지한테 다른 자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을 만나보니 좋은 사람이었어요. 목회를 하고 있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민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내게 됐어요. 형이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순자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건 2년 전이었어요. 집에서 정리하다가 우연히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가 상처받을까 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흔들릴까 봐. 민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과 만나보니 알겠더라고요. 형도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준호가 민호를 보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을 우리 교회 목사로 모셨어요. 가족 가까이 있으면서도
어머니 아버지께 부담드리지 않는 방법이었거든요. 순자는 둘째 아들의 배려심에 감동받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과 형을 생각하는 마음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부부가 의지해온 교회 목사가 바로 철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 되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마다 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운명이 결국 가족을 한데 모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편지를 숨긴 것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내가 형을 챙겨줘서. 순자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를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되겠니? 정말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물론이지, 넌 우리 가족이야. 순자의 말에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집에 돌아가서 철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원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운명이 가족을 더 크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40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을 생각하며 순자의 마음에 따뜻한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집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철수는 마당에서 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등이 더 굽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지요. 돌아와 주서 고마워요. 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 부부였지만 이런 어색함은 처음이었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한테 연락받았어. 준호를 만났다고. 네, 만났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 어떠던? 철수의 질문에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더라고요. 어머니를 잘 모셨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철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다행이야.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순자의 말에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망 섞인 말을 예상했는데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민호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현관에서 준호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9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모습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확실히 자신의 아들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준호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준호는 철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인사드려서. 철수는 아들을 일으키며 꽉 껴안았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준호야, 앉아라. 순자가 준호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 넌 우리 아들이니까. 순자의 말에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말이었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가 셋이네.
첫째 민수는 부산에 있어서 오지 못했지만 가족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순자야,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의 사과에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 짊어지고 가면 되잖아요. 순자의 말에 철수가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당신 혼자 짊어지고 온 짐이니까 이제는 같이 져요. 순자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의 의미가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종종 집을 찾아왔습니다. 목회일로 바쁘지만 시간 날 때마다 부모를 찾았습니다. 순자는 준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고 어릴 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철수는 준호와 함께 마당 일을 했습니다. 농사일을 가르쳐주고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40년 늦은 부자 관계였지만 서로 노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수군거렸습니다. 철수에게 다른 자식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호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좋게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목사가 한 분 더 늘었다며 반겼습니다. 순자도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호가 워낙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자야, 고마워. 어느 날 철수가 말했습니다. 준호를 받아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아들인걸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과거를 받아들였고 철수는 아내에게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명절 때면 다른 자식들과 함께 모였고 부모님의 생신도 챙겼습니다. 민호는 형을 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목회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부부는 함께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산책을 즐겼습니다. 여보, 네. 준호가 다음 주에 또 온대. 그래요? 뭘 준비해 줄까요? 순자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철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순자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철수가 순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순자도 남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40년 부부의 애틋한 몸짓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석양이 마을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들이 모두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짊어지고 갈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호라는 새로운 가족도 생겼습니다. 4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순자와 철수는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따라왔습니다. 저녁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40년 부부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걸어갈 하루가 말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